나만 이렇게 쉽게 무너지나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이 카톡으로 바빠서 나중에라고 보내면 그날부터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친구 모임에서 요즘 좀 힘들어 보이네라는 말 한마디에 집에 와서 거울만 들여다봅니다. 배우자가 툭 던진 그것도 못해? 라는 한마디가 며칠 동안 귓가를 떠나질 않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멀쩡합니다. 똑같은 말 들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고 있습니다. 왜죠? 왜 나만 이렇게 약할까요? 요즘 마음이 약해졌다고 느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당신이 마음을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건 참는 힘이 아닙니다.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다루는 습관이 다릅니다. 무너질 때 어떻게 일어서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말을 며칠이고 곱씹지만 그 사람들은 하루 안에 털어냅니다. 당신은 혼자 소갈이하며 밤을 지새우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정확히 꺼내서 정리합니다. 당신은 내가 잘못했나 자책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선을 긋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멘탈 강한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습관 4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을 무너뜨리는 독같은 습관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2-3가지만 바꿔도 당신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며칠 밤 뒤척이던 일들이 하루 만에 정리되고 자식 한마디에 흔들리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신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인 공감 창문입니다. 편안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탁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합니다. 68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애 봐주실 수 있죠? 오늘 약속이 생겼는데. 순자 씨는 그날 친구 모임이 있었지만 그래, 알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미안, 나 못 갈 것 같아라고 카톡을 보냈죠. 일주일 뒤 또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내일 애 좀. 이번엔 병원 예약이 잡혀 있었는데 또 그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순자 씨는 자기 시간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요즘 왜 안 나와라고 하고 몸은 피곤한데 며느리한테는 차마 힘들다는 말을 못하겠더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제야 며느리한테 미안한데 다음 주는 내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근데 며느리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데 알아볼게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랍니다. 순자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한 건 상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거절을 못했기 때문이구나. 미국 심리학자 아서아로는 자아 경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관계에서 자기 영역이 침범당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경계를 명확히 세운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수치가 안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덜 스트레스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당신이 얘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 마음속에선 아니오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입으론 웃으면서 괜찮아라고 하지만 속으론 내 시간은 어떡하지, 내 몸은 어떡하지 하며 불안이 쌓이는 겁니다. 그 불안이 며칠, 몇 주, 몇 달 쌓이면 결국 몸이 무너집니다. 둘째, 상대방은 당신이 힘든 줄 모릅니다. 당신이 계속 괜찮다고 하니까 진짜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경계를 안 그어주니까 어디까지가 선인지 모르는 겁니다. 셋째,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당신이 무리하다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해줍니다. 하지만 이번엔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라고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말입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목숨은 당신 것입니다. 며느리 부탁 들어주다 무릎 망가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친구 일 도와주다 당신이 쓰러지면 누가 당신을 챙깁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되라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는 겁니다. 그 한마디를 연습하십시오. 처음엔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두 번째, 힘들어도 빨리 털어내는 방법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65세 박영수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크게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꼰대 같아요. 제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영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밥맛이 없었고 며칠 동안 아들 얼굴도 보기 싫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한 달은 끌었을 겁니다. 아들한테 먼저 말 안 걸고 속으로 삭히면서 내가 뭐 잘못했나 곱씹고 TV만 보다가 잠들고 그러다 몸까지 아프고 그런 패턴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수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머리가 좀 맑아지더랍니다. 집에 와서 씻고 평소처럼 커피 한 잔 마시고 신문 읽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네요. 영수 씨는 아니다. 네 말도 맞는 부분이 있어. 하고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마음이 풀렸죠. 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얼마나 빨리 털어내느냐는 내가 정하는 거구나. 미국 심리학자 앤 마스테는 회복 탄력성 연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겪어도 일상 루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빨리 회복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산책하는 시간 같은 작은 루틴들이 마음을 지탱하는 닻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치유법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이 당신을 살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힘든 일이 생기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든 걸 멈춥니다.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 움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밖에 나가서 걷는 것만으로도 뇌에선 나 괜찮아, 살아있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작은 루틴 하나하나가 당신한테 나 아직 멀쩡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셋째, 루틴은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내일 아침엔 커피 마시고 산책 가야지라는 작은 계획이 있으면 마음이 붙잡힙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 그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쓰러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식과 싸우고 배우자한테 서운한 말 듣고 친구한테 섭섭한 일 당해도 다음 날 아침은 옵니다. 그날 아침 일어나서 평소처럼 씻고 밥 먹으면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너지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평소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씻고 밥 먹고 밖에 나가십시오. 그냥 걷기만 해도 됩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10분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당신을 살립니다. 세 번째,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은 신경 끄는 사람이 강합니다. 62세 이명자 씨 이야기입니다. 딸이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날부터 밤잠을 설쳤습니다. 왜 이혼한다 그럴까? 그때 사위 집안 좀 더 알아볼 걸. 딸 결혼식 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내가 반대했어야 했나? 침대에 누워도 눈이 안 감겼습니다. 과거를 수백 번 되짚으며 생각이 꼬리를 물었죠. 친구들 만나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말이야. 이혼한대. 친구가 그래도 요즘엔 이혼 많이 하잖아. 라고 위로해도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집에 오면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사위한테 다시 연락해봤어? 혹시 네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했습니다. 딸은 처음엔 엄마,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점점 목소리가 지쳐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딸이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더 불안해져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전화 좀 받아라.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엄마는 왜 내 인생을 엄마 인생처럼 사세요? 내가 이혼하는 것도 힘든데 엄마까지 나한테 매달리면 어떡해요? 제발 좀 놔주세요. 명자 씨는 그 순간 멍했습니다. 전화 끊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죠. 내가 딸을 걱정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통제하려고 했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매달려서 나도 딸도 힘들게 만들었구나. 미국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통제 소재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릴수록 무력감과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였죠. 반대로 통제 가능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빨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꿀 수 없는 것을 붙잡을수록 당신만 망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때 내가 이랬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해도 과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과거를 수백 번 되짚으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정작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놓치는 겁니다. 둘째, 남의 인생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식이 이혼하든, 배우자가 화를 내든, 친구가 당신을 오해하든, 그건 그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걱정하고 간섭해도 상대방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낼 뿐입니다. 셋째, 통제 가능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딸이 이혼했다는 사실은 못 바꿉니다. 하지만 딸을 믿고 지켜봐 주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곁에 있어주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당신 마음을 편하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힘 빼지 마십시오. 과거는 못 바꿉니다. 남의 마음도 못 바꿉니다. 자식 인생도 못 바꿉니다. 근데 그걸 붙잡고 있으면 당신만 힘듭니까? 당신만 밤잠 설치고 당신만 소갈이하고 당신만 지칩니까? 맞습니다. 다음 날부터 명자 씨는 딸한테 전화를 안 했습니다. 손이 근질근질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혼자 동네를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딸 인생은 딸이 알아서 한다. 나는 그냥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면 된다. 2주 뒤 딸한테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이제 좀 정리됐어요. 명자 씨는 그래. 천천히 해. 엄마는 언제든 여기 있어. 라고만 했습니다.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아줬더니 오히려 딸이 돌아왔구나. 바꿀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구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만 망가뜨립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루 자식한테 간섭 안 하기. 오늘 하루 과거 후회 안 하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버리는 순간 당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감정을 정확히 말로 꺼내는 사람이 강합니다. 66세 최기철 씨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또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TV만 보고 앉아있네. 나는 집안일 하느라 죽겠는데. 기철 씨는 답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은행 갔다가 동사무소 갔다 왔는데 아내는 그걸 모릅니다. 나도 바빴어. 기철 씨가 한마디 했습니다. 바빴으면 바빴다고 말을 하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철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또 싸우겠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라고 했습니다. 기철 씨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한번 참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화난 거지?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속상해. 내가 바깥일하고 와도 당신은 안 봐주는 것 같아서 서운해.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말하니까 화가 나.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도 그랬구나. 나도 사실 당신이 내 고생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속상했어. 기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말로 꺼내니까 싸움이 안 되는구나. 미국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감정 표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감정을 속으로만 삭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만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된다는 결과였죠. 다시 말해, 감정을 꺼내서 이름 붙이는 순간 그 감정의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감정을 속으로 삭히면 점점 커집니다. 화난다, 억울하다, 서운하다. 말 안 하고 참으면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몸으로 나옵니다.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다 감정을 안 꺼내서 생기는 겁니다. 둘째,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통제가 됩니다. 나 지금 화난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감정이 뭔지 알게 됩니다. 막연히 짜증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인정받지 못해서 서운한 거구나 하고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정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감정을 말하면 상대방도 이해합니다. 당신 때문에 화났어 라고 하면 싸움이 되지만 나 지금 서운해, 내 노력을 못 봐주는 것 같아서라고 하면 상대방도 아, 그랬구나 하고 듣습니다. 감정을 정확히 말하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흔듭니다. 아내가 뭐라고 한 그 말 자체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 안 하고 속으로만 삭히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만 혼자 끓고 상대방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부터 기철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바로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그 말 들으니까 좀 서운해. 나 오늘 피곤한데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예민해져.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당신 요즘 표현을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어. 예전엔 당신이 왜 화났는지 몰라서 나도 답답했어. 두 사람은 예전보다 훨씬 덜 싸우게 됐습니다. 기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게 참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거였구나.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짜 어른이구나. 감정을 꺼낸다는 게 말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는데 갑자기 나 지금 화나라고 말하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완벽하게 말 안 해도 됩니다. 나 좀 기분이 안 좋아. 이것만 해도 시작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두 번째도 어색하고 10번쯤 해야 조금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꺼내는 게 속으로 삭히다 병 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연습하다 보면 당신도 자연스럽게 감정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멘탈 강한 사람들이 쓰는 방법 4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당신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을 안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격이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당신도 모르게 당신 멘탈을 갉아먹는 습관 3가지. 이거 하나만 고쳐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 말버릇이 멘탈을 약하게 만듭니다. 64세 정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딸이 자랑스럽게 사진을 보냈죠. 엄마, 우리 애가 이번에 1등 했어요. 영자 씨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 근데 할머니는 뭐 해준 게 없는데 미안하다. 친구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영자야, 너 요즘 옷 잘 입는다. 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거 싸구려야. 나이 먹으니까 뭘 입어도 별로야. 저녁에 남편이 오늘 반찬 맛있네. 라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에이, 맛없어. 간도 제대로 안 맞았는데 뭐. 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만 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미안해. 입버릇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폭발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엄마가 맨날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니까 듣는 나까지 힘들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뭐가 부족해요? 제발 좀 당당하세요. 영자 씨는 그제야 멈칫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내가 맨날 나를 그렇게 깎아내렸나? 미국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비합리적 신념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 반복되면 그게 진짜 믿음이 되고 결국 우울증과 무력감으로 이어진다는 연구였죠. 특히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같은 자기 비난 말버릇이 가장 해롭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당신 자신한테 하는 말이 당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파괴입니다.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겸손처럼 보이지만 그걸 매일 수십 번씩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진짜로 믿습니다. 맞아. 나는 별거 아니지, 나는 부족해. 그리고 정말로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둘째, 주변 사람도 힘들게 만듭니다. 누가 칭찬하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누가 고맙다고 하면 미안해 라고 사과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한테 뭘 해줘도 소용없네, 받아주질 않네. 결국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셋째, 말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못해라고 계속 말하면 정말로 못하게 됩니다. 뭘 시작하기도 전에 어차피 난 안 되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넌 안 되라고 주문을 거는 셈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겸손도 결국 해가 됩니다. 겸손은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손주 상 받으면 할머니가 기도했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친구가 옷 예쁘다고 하면 그냥 고마워하면 됩니다. 남편이 반찬 맛있다고 하면 다행이다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자 씨는 연습했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아니야 대신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미안해 대신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나는 못해 대신 한번 해볼게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자동으로 아니야, 나는이 튀어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꾹 참고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 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여요. 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깎아내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미안해. 이 말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말 바꾸는 거 처음엔 정말 어색합니다. 평생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고마워,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이 말들을 연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한테 하는 말이 당신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한테 좀 더 친절하게 말해주십시오. 두 번째, 작은 일을 큰 일로 키우는 습관이 멘탈을 약하게 만듭니다. 67세 박옥순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옥순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안 받지? 무슨 일 났나? 사고 난 거 아냐? 아니면 병원에 실려간 거 아냐?
머릿속에서 최악의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며느리도 안 받았습니다. 둘 다 안 받아. 그럼 정말 큰일 난 거야. 교통사고? 아니면 둘이 싸웠나? 이혼하는 거 아냐? 옥순 씨는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가슴만 두근거렸습니다. 2시간 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 많이 했어요? 옥순 씨는 다그쳤습니다.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회의 중이었어요. 폰 진동으로 해놔서 몰랐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옥순 씨는 멍했습니다. 회의? 그게 다야? 나는 2시간 동안 사고 나고 병원 가고 이혼하는 상상을 다 했는데 그날 저녁 옥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상상이 나를 괴롭혔구나. 미국 심리학자 아론 백은 파국화 사고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일이 생기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진짜처럼 반응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였죠. 다시 말해, 당신을 괴롭히는 건 실제 문제가 아니라 당신 머릿속 상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작은 신호를 재앙으로 확대합니다. 전화 안 받는다, 사고 났다. 몸이 조금 아프다, 큰 병이다. 배우자가 늦는다. 바람 피운다. 이렇게 한 단계씩 최악으로 뛰어넘어갑니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머릿속에서 재난 영화를 찍는 겁니다. 둘째, 상상은 현실보다 더 무섭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 일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에 혹시 하며 계속 최악을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상상 때문에 진짜로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밤잠을 설칩니다. 셋째, 99%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걱정한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게 몇 개입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진짜로 고통받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는 겁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보다 당신 상상이 당신을 더 괴롭힙니다. 아들이 전화 안 받은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사고 났을지도 몰라라고 상상한 게 문제입니다. 몸이 조금 아픈 게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당신이 암일지도 몰라라고 상상한 게 문제입니다. 다음 날부터 옥순 씨는 연습했습니다. 아들 전화 안 받으면 바쁜가 보네 하고 기다렸습니다. 몸이 아프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쉬었습니다. 배우자가 늦으면 일이 있나 보네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하지만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1번, 2번, 10번. 계속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옥순 씨는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내가 걱정해도 안 일어나더라. 그냥 기다리면 되더라.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밤잠도 잘 오고 가슴 두근거림도 사라졌습니다. 옥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괴롭힌 거였구나. 세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이 문제였구나. 작은 일을 큰 일로 키우는 습관. 이제 그만하십시오. 전화 한 번 안 받았다고 사고 난 거 아닙니다. 몸 조금 아프다고 큰 병 아닙니다. 당신 상상이 당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상상을 멈추는 거 쉽지 않습니다. 평생 걱정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걱정 그만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해집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최악의 상상이 떠오르면 한번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지?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당신 상상일 뿐입니다. 천천히 연습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최악의 상상 안 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신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세 번째, 자꾸 남 탓만 하는 습관이 멘탈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69세 한만수 씨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아내가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놔서 그래서 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거야.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차를 타러 나갔습니다. 옆집 차가 너무 붙여서 주차했습니다. 문 열기가 힘들었습니다.
에휴, 옆집 사람이 주차를 이따위로 하나. 그러니까 내가 아침부터 짜증나지.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만수야, 미안. 이번 주 등산은 패스해야겠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만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친구 녀석이 요즘 날 피하나? 핑계 대는 거 아냐? 점심때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뭐해? 아버지, 저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끊겼습니다. 만수 씨는 한숨 쉬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그래. 바쁘다고 부모는 뒷전이지. 하루 종일 속으로만 불평했습니다. 말로는 안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 저 사람들 때문이야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수 씨,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요즘 사람들이 다 차갑더라고. 그 사람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만수 씨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사람들이 말 걸기 힘들어 하던데요. 만수 씨는 멈칫했습니다. 내 표정? 내가 표정이 안 좋았나?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인상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상을 쓰고 다녔나? 그제야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속으로 누군가를 탓하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요즘 하루 종일 누군가 탓만 했구나.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굳은 거구나. 미국 심리학자 줄리안 로터는 외부 통제 소재 연구를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무력감과 분노가 점점 커진다는 결과였죠. 반대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도 개선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 탓할수록 당신만 더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속으로만 탓해도 똑같습니다. 말로 안 해도 됩니다. 머릿속에서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 표정이 굳습니다. 말투가 차갑습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상대방이 다 느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둘째, 남 탓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옆집 차가 붙여서 주차했으면 한마디 하면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만 생각하면 내일도 똑같습니다. 친구가 허리 아파서 못 만나면 다른 날 약속 잡으면 됩니다. 근데 날 피하나 봐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그리고 혼자 외로워집니다. 셋째, 당신만 힘듭니다. 남 탓하면 당장은 속이 시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밤에 혼자 누우면 어떻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할까? 그 생각에 잠 못 이룹니다. 남 탓해도 당신 마음은 안 편해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탓해도 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옆집이 주차 잘못했다고 혼자 소갈이하면 뭐가 바뀝니까? 내일도 똑같습니다. 한마디 하면 됩니다. 친구가 허리 아파서 못 만난다고 서운해하면 뭐가 바뀝니까? 계속 못 만납니다. 다른 날 잡으면 됩니다. 다음 날부터 만수 씨는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옆집 차가 붙여서 주차하면 여보세요. 차 좀 빼주시겠어요? 하고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친구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그래. 나중에 괜찮으면 연락해. 하고 다른 친구한테 연락했습니다. 아들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천천히 해. 하고 끊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속으로 왜 내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1번, 2번, 10번 계속 연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내가 당신, 요즘 얼굴이 좀 부드러워졌네요. 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만수야, 요즘 뭔가 좋은 일 있어? 만나면 기분 좋아.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요즘 통화할 때 편해요. 라고 했습니다. 만수 씨는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내가 남 탓 그만하니까 내 마음도 편해지고 사람들도 편해하는구나. 남 탓하는 습관 정말 고치기 어렵습니다. 속으로 다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갑자기 내가 바꿔야지라고 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해보십시오. 남 탓하고 싶을 때 한 번만 멈추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답이 바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보기만 해도 됩니다. 남 탓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순간 당신은 주인공이 됩니다. 당신 삶을 바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남 탓 안 하기.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천천히 연습하다 보면 당신 주변에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걸 느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이 7가지를 다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7가지 중에 이건 나한테 딱 맞는 얘기네 하는 거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만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모레는 더 쉬워집니다. 한 달 뒤에는 습관이 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일을 견뎌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견디는 것보다 더 나은 걸 배울 차례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방법, 빨리 회복하는 방법,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말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바꿔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좋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인연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공감 창문이었습니다.